안녕하세요, 김산입니다. 오늘은 리플 코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는 이야기. 미중 무역으로 트럼프가 또 한번 155% 얘기를 꺼냈죠. 자, 진짜 한 대 패고 싶은데 안 그래도 10일 이 당시에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흘러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떨었고, 심지어 해외 유튜버들은 많은 사람들이 청산을 당하면서 안타까운 소식을 주었는데, 지금 그때 빠진 구간이 아직도 회복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으로 또 한 번 열받게 하네요. 아직 올라오려면 사실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여러분들도 아마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을 건데, 내부자들의 거래다, 짜고 치는 것이다 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할수록 빡치는데, 자, 그래서 제가 뭘 가져왔냐? 관세 발표 직전 어떤 고래지갑이 엄청난 포지션을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세 발표와 암호화폐 시장의 대폭락,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오늘은 그 정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월 10일 밤 8시 50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100% 부과하겠다고 게시했죠. 그 뒤로 시장 전반전 가격이 일제히 폭락하고, 다음날 상황이 진정될 무렵에 무려 191억 달러 상당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이 되었는데, 이날이 청산된 게 역사상 최대 규모 손실이었습니다. 자, 근데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완전 온체인 파생 상품 거래소인 하이퍼 리커드의 데이터에 묻힌 이 사건에서 수사관들은 단순히 운이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타이밍에 거래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지 30시간 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무기한 계약에 분산 투자된 11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공매도 베팅이 게시되어 거의 즉시 한국 돈으로 2,159억 2,500만 원의 수익을 거둬들였으며, 자, 그리고 10월 9일 4시 39분에 시작이 됩니다. 하이퍼 리퀴드 거래 계좌로 약 8천만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이 계좌는 약 4억 2천만 달러 상당의 대규모 비트코인 공매도 포지션을 개설하고, 이후 약 몇 시간 동안 해당 포지션은 3,600 BTC로 확대되었습니다. 10월 10일 이른 아침 같은 지갑에서 다른 주소로 3천만 달러로 추가되는 송금을 했고, 즉시 이더리움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개시했습니다. 3시 30분까지 해당 거래는 무려 7억 3,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77억 3,850만 원 상당의 6,200 BTC와 3억 8천만 원 달러 상당의 9만 1,000 이더리움을 공매도했으며 2,700만 달러 이상의 미실현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압박이 이어졌는데, 트럼프의 관세 발표 1시간 전인 20시 50분에 고래는 다시 한번 노출을 늘려가며 발표 1분 전에 200 BTC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1시간 만에 해당 고래는 이더리움 공매도 포지션이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의 공매도 포지션인 90%를 청산하고 2억 5천만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의 대부분을 원래 자금 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자, 1억 5천만 달러 실현 이익 중 나머지 1천만 달러는 비트코인 공매도 포지션의 증거금으로 해당 지갑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완벽한 타이밍의 움직임이었고, 그러면서 악함에서 트위터에서도 나왔죠. 자, 이렇게 속보라고 해서 트럼프 내부자 고래 현재 3억 4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공매도 진행 중, 금요일 시장 폭락 직전 7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3억 5천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공매도, 총 2억 달러로 4천만 달러 상당의 USDC로 입금하고 1억 2,70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공매도했습니다. 그는 현재 3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공매도하고 있고, 미실현 소익은 500만 달러라고. 이 트위터에서 나왔던 이걸 보시면 무려 3일 전에 이더리움롱 자금에서 하이퍼 유닛 지갑으로 USDC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0시간 전인 그 자금 일부를 BTC로 바꿔서 크라켄으로 입금을 해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논란에 휩싸인 가레치는 거래 개입은 부인했지만 고래와의 연관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이퍼 리퀴드 자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이퍼 리퀴드가 노드를 운영하고 사내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트럼프나 그의 가족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수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렛이 틱톡 X에서 중국 대형 투자자들과 대화하고 연락을 했다고 말했고, 아이가 제시한 훨씬 더 폭발적인 또 다른 이론은 익명을 유지하기로 한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기반으로 미국 내부자 거래 조직이 존재였습니다.
자, 내부자 거래 조직은 정치적으로 연줄이 있는 트레이더들로 구성된 긴밀한 집단, 즉 백악관 발표에 앞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대통령 통신에 접근할 수 있는 보좌관들이 특정 트레이더들에게 시장 변동 정보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 트레이더들은 정책 뉴스가 나오기 직전에 단기 고 레버리지 포지션을 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I는 젯 위코프 그리고 체이스 헤로의 코디네이터를 지목했습니다. 자, 이 젯 위코프와 체이스 헤로는 누구냐? 월드 파이낸셜 공동 창립자입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아들들은 때때로 참여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언급하기도 했고, I는 나중에 토끼굴에 너무 깊이 빠졌다며 안정상의 이유로 게시물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 지니 폴리마켓에서 진행하는 이 트럼프가 2025년에 CZ에 사면할까라는 베팅의 최대 투자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며 그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며, 이 베팅은 전 바이낸스 CEO인 대통령 사면을 받을지 여부를 예측하는 예측 시장입니다. 이 투자자는 이 플랫폼에서 유일한 베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지니. 자, 몇 주 전 그가 포지션을 개설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사면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해당 계약의 가격은 52%나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와 관련된 내부자 거래로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은 한 남자가 트럼프의 암호화폐 거물을 사면할 것이라고 베팅했다. 게다가 이 가레찌는 이러한 혐의가 제기된 후 자신의 직접 자금을 조달한 비보관형 이더리움 스테이킹 기간 플랫폼인 엑스허시에 대한 언급을 X와 텔레그램 프로필을 과감하게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진이 누구냐면 비트포렉스 전 CEO로 가렛진의 과거 행적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2012년 다이오 트레이딩을 설립했고 2012년까지 주요 거래소였던 후오비에서 운영 이사로 일하다가 결정적으로 17년부터 20년까지 비트포렉스 거래소의 CEO로 지냈습니다. 자, 비트포렉스는 거래량 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문제의 거래소입니다. 지난해 하돌렛 해킹으로 5,700만 달러를 날린 뒤에 거래소 접속이 차단됐고 사용자 자금은 동결이 됐으며 직원들은 중국 당국에 구금되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대목은 자금 흐름입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주소들을 추적한 결과 7, 8년 전 HTX, 바이BTC, 빅스인 바이낸스에서 인출된 자금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발견됐다. 비트포렉스와 후오비 관련 자금이 세탁 과정을 거쳐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추측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레지는 현재 기간 스테이킹 플랫폼인 엑스허시 창업자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분석가들은 이 플랫폼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합법화하는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진짜 양파가죠. 까면 깔수록 뭔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그냥 타이밍을 잘 잡았을 수도 있고, 극소수 고수의 전략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런 움직임이 투명성, 공정성, 시장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로 내부 정보가 개입된 것인지 댓글에서 얘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는 댓글 반응 중심으로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플 차트를 한번 같이 볼 건데, 지금 일봉 차트인데 눈에 띄는 건 최근까지 이어진 이 하락 흐름 속에서 3,500원대에서 계속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죠. 이 구간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바닥 구간처럼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위쪽으로는 여기 3,660원과 3,700원 부근 두꺼운 저항이 있는데, 특히 이 일목균형표 기준선 바로 그 위에 걸려 있다라는 거고, 이걸 확실히 돌파하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횡보를 하거나 다시 조금 눌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즉, 단기 흐름만 놓고 보면 3,500원대에서 3,660원 그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세력들이 계속해서 매집 중인 그림으로 볼 수 있고, 거래량이 죽지 않고 꾸준히 계속 유지되는 것도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주봉 차트로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자, 주봉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장기 추세선이 유효하고, 다만 최근 조정으로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어. 이런 구간은 세력이 흔들면서 개인들을 털어내는 전형적인 조정 국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게다가 주봉 기준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보면 3,500원대 초반이 지금 구름 하단대 지지선으로 잡혀있지. 이 구름대를 깨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사실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3,660원 돌파 여부와 장기적으로는 20원이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번 주 리플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어. 자, 한 줄로 정리하자면 지금은 그냥 급락 공포보단 저점 매집 구간으로 보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이 3,622원이 그때 살 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 저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며 비중을 늘려가는 게 사실상 지금 공포보단 기회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